이른 아침 6시 서울 근교 북한산 자락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채 희미한 새벽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길 입구에서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한서윤, 36살.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등산객 그 자체였습니다. 짙은 스포츠 선글라스로 얼굴 절반을 가렸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어요. 회색 바람막이에 검은 등산 바지, 발에는 잘 길들여진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배낭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당일치기 산행에 딱 맞는 크기였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상쾌함을 선사했어요. 소나무 향이 섞인 바람이 볼을 스치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등산로 입구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북한산 둘레길 코스 중 하나인 이 길은 그녀가 자주 찾는 단골 코스였습니다. 너무 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의 산길이었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단풍은 아직 완전히 물들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붉은빛과 노란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이 산행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였어요. 평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시간이자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압박감들을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산은 늘 똑같지 않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서 정비됩니다.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걸었지만 숨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분이었죠.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서윤은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벤치 몇 개와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작은 공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쉼터 한쪽에서 남성들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른 아침 등산객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등산복이 아닌 평상복이었고 무엇보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상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술을? 서윤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대충 봐도 5명 정도였고 그중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성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음주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몇 명의 등산객들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모두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등산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등산객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죠. 괜찮습니다. 정중하게 말하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술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그들의 대화 소리도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욕설이 섞인 험한 말들이었어요. 서윤이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남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났어요. 얼굴은 술에 취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곧
그녀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술에 취한 남성이 서윤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옷차림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아가씨, 혼자 왔어요? 남성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지만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들도 하나둘씩 일어나며 서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등산로에서는 음주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서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이것 좀 봐라. 우리한테 훈계질하는 아줌마가 나타났네. 뒤에서 다른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형님, 요즘 여자들이 참 건방져졌어요. 등산 나온 주제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등산객들이 아니었어요. 말투나 행동,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일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조강호라고 불리는 우두머리 격의 남성이 서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누구 땅인 줄 알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등산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지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강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피해? 무슨 피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술 냄새도 나고 큰 소리로 떠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강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비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가씨는 뭐 산림청 직원이에요? 경찰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조강호가 손을 휘저으며 서윤을 밀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정중함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네. 뒤에서 다른 남성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성이었어요.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형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조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덩치 큰 남성이 서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우리도 기분 좋게 놀고 있는데 왜 분위기 깨려고 해요? 저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서윤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남성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형님, 이런 여자는 말로 안 돼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은 이미 모두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쉼터에는 서윤과 5명의 남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강호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혼자 산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나대면 위험해요. 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었어요. 서윤의 눈빛이 선글라스 뒤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그냥 충고해 주는 거예요. 여자 혼자 다니면서
남한테 시비 걸면 안 된다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고 등산객들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서유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나무들이 우거진 쉼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분위기. 만약 이들이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서윤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조강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가기 전에 우리하고 얘기 좀 더 해요. 조강호의 손이 서윤의 팔을 붙잡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강호를 바라봤어요. 선글라스 뒤의 눈빛은 누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 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조강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우리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해요? 여자가 예의가 없네. 뒤에서 다른 남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강호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떼세요. 안 떼면 어쩔 건데요? 조강호가 비웃으며 말했을 때 그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성이 서윤의 다른 쪽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오른손이 조강호의 손목을 틀어 올리는 동시에 왼팔로는 덩치 큰 남성의 팔을 막아냈어요. 조강구가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 덩치 큰 남성이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윤은 몸을 살짝 기울여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남성이 으윽하고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어요. 나머지 3명의 남성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첫 번째 남성의 주먹을 손날로 막아내고 두 번째 남성의 발차기를 피해 그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이 여자 뭐야? 무술 배웠나? 세 번째 남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들었거든요.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5명 중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강호만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넌 뭐야? 조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분명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위험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글라스를 살짝 올려 조강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본 조강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가세요. 더 이상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어디선가 다친 듯 몸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서윤이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덩치 큰 남성이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조강호에게 말했어요. 다른 남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강호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자신들이 여자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자신들의 구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거든요.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지. 하지만 앞으로 이 산에서 너 같은 여자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조강호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조강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네. 정말 재미있어. 여자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조강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북한산 쉼터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예, 지금 당장이요. 전화를 끊은 조강호가 서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닌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윤은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추가 인원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으세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악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악화야? 조강호가 다시 웃었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재빨리 살펴봤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들은 다른 등산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가씨. 조강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숲을 사이로 몇 명의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사이로 나타난 남성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등산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각자 손에는 쇠파이프나 몽둥이 같은 흉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늦었습니까? 그중 한 명이 조강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조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마침 왔네. 저 여자 좀 봐줘. 조강호가 서윤을 가리키자 새로운 남성들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총 11명, 그중 일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제 좀 무서워졌죠? 조강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전혀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 재미있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묻고 있어? 조강호가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하 중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수야, 이 아가씨한테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줘. 민수라고 불린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조직 폭력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 산 일대가 곧 개발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요? 서윤이 되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형 리조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환경보훈이 모니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이 복잡해졌거든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불법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조직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이 산에 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도 앞으로는 다른 산으로 등산 다니세요. 조강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해했으면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보내줄게. 서윤이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일이었거든요.
사과는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말이죠. 서윤의 대답을 들은 조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조강호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성들이 서윤을 향해 한 발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사과해. 거절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조강호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조강호가 다시 손을 들었을 때 부하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전부 덤벼. 조강호의 명령과 함께 나머지 남성들이 일제히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그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도 11명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흉기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2명을 연달아 제압했지만 그 사이에 다른 남성이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서윤이 재빨리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몽둥이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어요. 아! 처음으로 서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어요. 맞췄다. 남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남성이 발로 서윤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서윤이 비틀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가 서윤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충격은 충분했어요. 서윤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넘어뜨려. 여러 명이 동시에 서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하, 드디어 쓰러뜨렸네. 조강호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다른 남성들도 승리감에 젖어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머리에서는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여자 주제에 우리한테 대들려고 했던 게 잘못이야. 조강호가 서윤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과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서윤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을 본 조강호가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히 쓰러뜨렸고 피까지 흘리고 있는데도 그녀의 눈에는 굴복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조강호가 서윤의 머리채를 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어요. 사과 안 할 거야? 거절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조강호가 화를 냈습니다. 이 고집 센 년아. 조강호가 서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팀장님, 경찰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하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조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쪽을 향해 오고 있어요. 조강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흉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서윤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현장을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빨리 정리해. 흉기들 다 치워. 부하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쇠파이프와 몽둥이들을 수풀 속에 숨기고
술병들도 배낭에 넣어 치웠습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서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조강호가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경찰이 서윤을 발견한다면 사태가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일단 숲을 속으로 옮겨. 네, 빨리 해. 경찰이 오기 전에. 부하 2명이 서윤을 들어 올려 근처 숲을 속으로 옮겼어요. 서윤은 여전히 의식이 있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진짜 죽는다. 조강호가 서윤에게 협박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등산 나온 사람들처럼 행동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경찰관 2명이 쉼터에 나타났어요. 조강호와 부하들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는 척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찰 중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인사했어요. 조강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등산 나왔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일 없었나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조강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이세요? 등산로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신고였어요. 싸움이라도 벌어진 것 같다고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조강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저희는 못 봤는데요. 조용했거든요. 그래요? 혹시 다른 등산객 못 보셨나요? 이때 숲을 속에 숨어 있던 서윤이 생각났어요. 만약 그녀가 소리를 낸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다른 등산객이요? 아까 한 분 지나갔던 것 같은데 금방 가셨어요. 조강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관이 계속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음주하신 건 아니죠? 음주요? 아니에요. 우리는 술 안 마셔요. 하지만 경찰관의 코가 예민했어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술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요? 조강호가 당황했어요. 부하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아까 지나간 등산객이 술을 마시고 갔나 봐요. 그래요? 좀 이상하네요. 경찰관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을 때 다른 경찰관이 무전기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뭔데요? 다른 곳에서 급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같은데. 아,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다행히 경찰관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조강호와 부하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후, 위험했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숲을 속에 숨겨둔 서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조강호가 숲을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자. 여기 두면 또 신고할지 모르니까.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 아지트로. 거기서 제대로 정리하자. 조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머리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11명을 상대로는 아무리 그녀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군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조강호의 부하들이 그녀를 다시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낡은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문, 그리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전구 불빛만이 이곳이 어디인지 짐작하게 해주었어요.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까 입은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공구들과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조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철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부하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죠? 우리 작업장이에요. 조강호가 서윤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말이 없네. 고집이 정말 세구나. 조강호가 혀를 찼어요. 그리고 부하 중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철수야, 저 여자 신분증 가져와봐. 철수라고 불린 남성이 서윤의 배낭을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신분증을 확인한 조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서윤?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지? 철수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어떤 공무원?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조강호가 서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이면서 그렇게 싸울 줄 아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요. 보통 공무원들은 그런 실력이 없는데. 부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의 움직임은 분명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정말 공무원이야? 조강호가 서윤에게 직접 물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조강호가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야, 말해. 넌 정말 뭐 하는 사람이야?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냥 등산 나온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이 그런 식으로 싸워? 조강호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조 팀장, 무슨 일이야? 아, 사장님. 산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자가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조강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정장 남성은 이 조직의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어떤 문제? 우리가 산에서 작업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요. 정장 남성이 서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보기와 다르게 무술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5명을 혼자서 쓰러뜨렸거든요. 흥미롭네. 정장 남성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서윤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무원? 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일반 행정직입니다. 정장 남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행정직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배웠습니다. 운동? 뭘 배웠는데? 태권도와 합기도를 조금. 정장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내가 우리 일을 방해했다는 거야. 저는 단지 등산로에서 음주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방해지.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정장 남성이 일어나며 조강호에게 말했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장 남성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하루 정도 여기 두고 보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일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감시를 철저히 해.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정작 남성이 나가고 나자 조강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교대로 감시해.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불법 개발과 연관된 더 큰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위험한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참고 견뎠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들이 말이에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한 개의 전구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서윤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조강호의 부하 2명이 교대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들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15살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그녀를 키웠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서윤아,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더욱 강해져야 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시할 때도 어머니는 꾹 참고 웃으며 응대하셨습니다. 어린 서윤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왜 참기만 하세요? 저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서윤아, 지금은 참는 것이 힘이란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서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처음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렸어요. 여자가 특전사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몸이 약해서 버티지 못할 거야. 동기들과 선배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고 실전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소장이라는 계급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감시하던 부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부하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감시하던 부하 중 한 명이 졸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 명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목의 밧줄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매듭이 꽤 단단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군사 훈련으로 익힌 탈출 기술을 이용해서 천천히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한쪽 손목이 자유로워졌어요. 나머지 밧줄들도 조용히 풀었습니다. 감시하던 부하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보니 뒷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 뒷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여기는 서울 외곽의 공업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윤이 창고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디 가시나? 뒤에서 조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조강호가 다른 부하 몇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밧줄까지 풀고 도망치려고 했네. 역시 보통이 아니야. 조강호가 혀를 차며 다가왔어요. 서윤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웠어요. 다시 들어가지. 순순히. 싫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강호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고집부리네. 좋아.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혼내주자. 조강호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을 때 서윤의 움직임은 전에 없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의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 순식간에 접근해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실력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빛도 달랐어요. 이제는 진정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쳤습니다. 이런. 조강호가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분명 일반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하까지 제압한 서윤이 조강호를 향해 다가왔어요. 조강호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서윤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리고 조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현역 소장입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조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전사 소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소장? 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체포하겠습니다. 조강호는 서윤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특전사 소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것은 상상도 못한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특전사 소장? 조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등산복을 입고 다니니까 일반 시민으로 착각하신 것 같네요. 서윤이 조강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조강호는 그녀의 눈빛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 개발을 위해 등산객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말이에요. 그건 조강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서윤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경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공업단지 암패창고입니다. 불법 개발 관련 조직 폭력배들을 붙잡았어요. 잠시 후 서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조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세요. 조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에요. 조강호가 서윤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강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특전사 소장이야? 의심스러우시면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서윤이 자신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국방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건드린 게 하필이면. 조강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하들도 모두 기절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여러 대가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장님, 괜찮으시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계급이 높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조직 폭력배들입니까? 네. 북한산 일대를 불법 개발하려고 등산객들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조강호와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조강호는 수갑을 차면서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정체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냥 한 명의 등산객이고 싶었어요. 군복을 벗으면 평범한 시민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섰어요? 등산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까요.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사세요. 조강호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갔어요. 다른 부하들도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 정리를 마치고 떠난 후 서윤은 혼자 창고 밖에 서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괜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 행동하신 거잖아요. 전화를 끄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북한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 명의 등산객들이 산행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평화롭고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하게 등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등산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시 한번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불법 개발 시도하던 조직 폭력배 일당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서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군복을 벗었을 때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말 서윤은 다시 등산복을 입고 북한산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산행이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서윤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산길을 걸어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습니다.